서울의 번화한 거리에서 갑작스러운 비가 쏟아지던 그날, 지은은 미지의 결혼식장 앞에 서 있었다. 가족들이 그녀를 완전히 배제한 그 결혼식, 미지가 신부로 서는 그날. 지은의 가슴은 산산조각 나 있었다. 왜 나를 버린 거야?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 순간, 결혼식장 문이 벌컥 열리며 미지가 드레스를 입은 채로 뛰쳐나왔다. 지은아. 기다려. 미지의 외침이 비 속에 울려 퍼졌다. 지은은 믿을 수 없었다. 미지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녀를 선택한 것이다. 그날 아침, 지은은 평소처럼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하려 했다. 28살의 그녀는 서울의 한 IT 회사에서 프로그래머로 일하며 조용한 삶을 살고 있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미지의 결혼 소식이 그녀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다. 미지와의 만남은 3년 전 대학 동창 모임에서 시작됐다. 미지는 26살, 밝고 활기찬 마케터였다. 그들은 처음부터 서로에게 끌렸다. 눈빛이 마주칠 때마다 느껴지는 그 떨림, 손이 스칠 때의 전율.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 그런 감정을 드러내는 건 위험했다. 지은의 가족은 보수적이었다. 아버지는 전통적인 가치관을 고수하는 공무원, 어머니는 가정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주부. 지은이 어렸을 때부터 여자는 결혼해서 안정된 삶을 살아야 해 라는 말을 듣고 자랐다. 미지의 가족도 마찬가지였다. 미지의 아버지는 대기업 임원으로 딸의 미래를 철저히 계획했다. 좋은 집안 남자와 결혼해라는 압박이 미지를 옥죄었다. 두 사람은 비밀스러운 만남을 이어갔다. 서울의 한적한 카페, 밤늦은 공원, 때로는 서로의 집에서. 우리 영원히 함께할 수 있을까? 미지가 물으면 지은은 물론이야. 사랑이 있으니까 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미지의 가족이 그녀의 휴대폰을 뒤지다 지은과의 메시지를 발견한 날, 지옥이 시작됐다. 미지의 어머니는 울면서 이게 무슨 짓이야? 내가 왜 그래? 라고 소리쳤다. 아버지는 이런 관계는 인정할 수 없어. 당장 끊어라 라고 명령했다. 미지는 처음에 저항했다. 엄마, 아빠, 저 지은이를 사랑해요. 왜 이해 못해요? 하지만 가족의 압박은 점점 세졌다. 미지의 오빠는 사회에서 어떻게 살 거야? 직장 잃고 친구들 다 떠날 텐데 라고 설득했다. 미지는 밤마다 울었다. 지은도 마찬가지였다. 지은의 어머니가 우연히 미지와의 사진을 보고 이게 뭐야? 친구라고? 이상해 보이네 라고 의심하자 지은은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다. 결국 미지는 가족의 요구에 굴복했다. 좋은 남자를 소개받아 데이트를 시작했다. 그 남자는 이름이 준호, 안정된 직장을 가진 30살 남자였다. 미지는 지은에게 미안해, 지은아. 가족 때문에. 우리 헤어지자 라고 말했다. 지은은 충격에 빠졌다. 미지야, 그게 내 진심이야? 우리 사랑은, 미지는 눈물을 흘리며 진심이야. 하지만 현실이 너무 무서워 라고 대답했다. 결혼식이 다가오자 지은은 초대받지 못했다. 미지의 가족이 그녀를 완전히 차단한 것이다. 지은은 결혼식 당일 멀리서 지켜보기로 했다. 비가 내리는 거리에서 그녀는 서 있었다. 결혼식장 안에서는 화려한 축하가 이어지고 있었다. 미지가 드레스를 입고 서 있는 모습, 준호와의 서약. 하지만 미지의 마음속에는 지은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이게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인가? 미지는 스스로 물었다. 서약을 하려는 순간 미지의 가슴이 터질 듯했다. 가족들의 기대 어린 시선, 친구들의 축하, 모든 게 부담으로 다가왔다. 안 돼, 이건 아니야. 미지는 갑자기 몸을 돌려 문으로 달려갔다. 미지야. 어디가? 어머니의 외침이 뒤따랐다. 미지는 비 속으로 뛰쳐나왔다. 그리고 지은을 보았다. 지은아,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았다. 비가 그들의 눈물을 씻겨주었다. 하지만 이 선택의 대가는 컸다. 미지의 가족은 분노했다. 아버지는 넌 이제 우리 가족이 아니야.
라고 선언했다. 어머니는 울면서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라고 말했다. 지은의 가족도 소식을 듣고 충격에 빠졌다. 지은의 아버지는 내가 왜 그런 선택을 했어? 가족의 명예를 더럽혔어? 라고 비난했다. 두 사람은 서울의 작은 아파트로 도망쳤다. 하지만 사회의 시선은 차가웠다. 직장에서의 속삭임, 친구들의 멀어짐. 지은은 우리 함께라면 견딜 수 있어 라고 말했다. 미지는 정말 그럴까? 라고 속으로 생각했다. 이제 그들의 삶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가족과의 단절, 사회의 편견, 그리고 내적 갈등. 미지는 밤마다 후회했다. 준호와 결혼했다면 안정된 삶이었을 텐데 지은은 미지의 그런 마음을 느꼈다. 미지야,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나도 아파. 두 사람은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하지만 갈등은 깊어졌다. 미지의 오빠가 찾아와 돌아와, 미지야. 가족이 기다려 라고 설득했다. 미지는 흔들렸다. 지은은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았다. 그녀는 대학 시절 첫사랑이었던 여자친구와의 이별을 겪었다. 그때도 가족의 압박 때문이었다. 이번에는 다르게 할 거야, 지은은 결심했다. 하지만 미지의 망설임이 그녀를 아프게 했다. 너 정말 나 사랑해? 지은의 물음에 미지는 사랑해. 하지만 두려워 라고 대답했다. 이 대화는 그들의 관계를 더 복잡하게 만들었다. 사회의 정형화된 틀 속에서 그들의 사랑은 끊임없는 시험대에 올랐다. 비가 그친 후 서울의 거리는 다시 활기를 띠었다. 하지만 지은과 미지의 삶은 여전히 폭풍 속이었다. 미지의 결혼식 탈출 소식이 SNS에 퍼지면서 친구들 사이에서 소문이 돌았다. 미지가 레즈비언이었어? 충격이야. 그런 말들이 미지의 귀에 들어왔다. 그녀는 직장에서 동료들의 시선을 느꼈다. 상사가 개인사지만 회사 이미지도 생각해 라고 은근히 압박했다. 미지는 죄송해요 라고만 대답할 수 있었다. 지은은 자신의 직장에서 비슷한 경험을 했다. 동료 하나가 너 미지랑 사귄대? 진짜야? 라고 물었다. 지은은 그게 왜? 라고 반문했지만 속으로는 불안했다. 한국 사회에서 동성애는 여전히 금기시됐다. 법적으로는 인정되지 않지만 사회적 낙인이 크다. 지은은 우리가 왜 숨겨야 해? 사랑인데 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두 사람은 아파트에서 함께 생활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달콤했다. 아침에 함께 커피를 마시고 저녁에 산책하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지은아, 너 없인 못 살았을 거야, 미지가 말했다. 지은은 웃으며 나도 마찬가지야 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곧 갈등이 드러났다. 미지는 가족과의 단절을 견디기 힘들었다. 어머니의 전화가 올 때마다 엄마, 미안해 라고 울었다. 지은은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라고 위로했지만 자신도 확신이 없었다. 어느 날 미지의 오빠가 아파트를 찾아왔다. 미지야, 집으로 돌아와. 아빠가 화풀었어. 오빠의 말에 미지는 동요했다. 오빠, 나 지은이 사랑해. 오빠는 한숨을 쉬며 그게 사랑인가? 사회에서 버틸 수 있겠어? 결혼도 못하고 아이도 못 낳고 그 말은 미지의 마음을 찔렀다. 그녀는 전통적인 가족의 꿈을 포기한 게 후회됐다. 지은은 옆에서 듣고 있었다. 미지야, 내 선택이야. 하지만 나를 버리지 마. 그날 밤 두 사람은 싸웠다. 너 가족 때문에 나 포기할 거야. 지은의 물음에 미지는 아니. 하지만 너무 힘들어. 라고 소리쳤다. 눈물이 흘렀다. 지은은 미지의 그런 모습을 보며 자신의 선택을 돌아보았다. 그녀는 어렸을 때부터 자신의 성정체성을 숨겨왔다.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라는 자책이 들었다. 하지만 미지를 만나면서 자유를 느꼈다. 이제 그 자유가 위협받고 있었다. 다음 날 지은은 친구를 만났다. 그 친구는 유일하게 그녀의 관계를 지지하는 사람이었다. 지은아, 힘들겠네.
하지만 내가 행복하면 돼. 친구의 말에 지은은 고마워. 그런데 미지가 흔들려. 친구는 사회 압력이 크니까. 너희 둘 다 강해져야 해. 그 조언이 지은에게 힘을 주었다. 그녀는 미지에게 우리 상담 받아보자 라고 제안했다. 미지는 처음에 거부했지만 결국 동의했다. 상담소에서 그들은 자신의 감정을 털어놓았다. 상담사는 동성애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하지만 사회적 압력이 문제죠 라고 말했다. 미지는 가족이 이해 안 해요 라고 울었다. 지은은 우리가 먼저 자신을 사랑해야 해 라고 말했다. 이 상담은 그들의 관계를 강화했다. 하지만 외부의 압력은 계속됐다. 미지의 전 직장 동료가 SNS에 미지가 결혼식 도망쳤대. 여자 때문에 라고 글을 올렸다. 그 글이 퍼지면서 미지는 직장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 지은은 미지를 위로하며 새 직장 찾자. 함께라면 돼 라고 말했다. 하지만 미지는 점점 우울해졌다. 지은아,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정상적으로 살고 싶어. 그 말은 지은을 아프게 했다. 정상? 우리 사랑이 비정상이야. 지은의 반발에 미지는 미안해 라고만 말했다. 이 갈등은 그들의 일상을 파괴했다. 지은은 밤에 혼자 울었다. 미지야, 나를 사랑하는 게 맞아? 어느 날, 지은의 어머니가 아파트를 찾아왔다. 지은아, 집으로 돌아와. 내가 왜 그래? 어머니의 눈물에 지은은 엄마, 저 행복해요 라고 말했다. 어머니는 행복? 이게 행복이야? 사회에서 왕따 돼. 그 말은 지은의 마음을 흔들었다. 미지는 옆에서 아주머니, 죄송해요 라고 말했다. 어머니는 미지를 노려보며 너 때문에 우리 딸이 망가졌어 라고 말했다. 그 대치 상황은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지은은 어머니를 돌려보냈다. 하지만 그 후 그녀는 미지에게 우리 정말 계속할 수 있을까? 라고 물었다. 미지는 모르겠어. 하지만 포기하고 싶지 않아 라고 대답했다. 이 순간 그들의 관계는 새로운 시험을 맞이했다. 사회의 편견, 가족의 반대, 그리고 내적 갈등. 모든 게 쌓여 고조되고 있었다. 지은은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까? 라고 생각했다. 미지도 마찬가지였다. 시간이 흘러 서울의 계절이 바뀌었다. 가을바람이 불어오던 날, 지은과 미지는 공원에서 산책했다. 지은아, 우리 여행 갈까? 미지의 제안에 지은은 좋아. 제주도로 라고 웃었다. 이 여행은 그들에게 필요한 휴식이었다. 제주도의 바다를 보며 그들은 과거를 회상했다. 처음 만났을 때 내 눈빛이 잊히지 않아 지은이 말했다. 미지는 나도. 그때부터 사랑이었어 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여행 중에도 갈등은 피할 수 없었다. 미지의 휴대폰에 어머니의 메시지가 왔다. 미지야, 돌아와. 내가 없어 너무 힘들어. 미지는 눈물을 글썽였다. 지은은 무시해. 우리 행복이 중요해 라고 말했다. 하지만 미지는 가족이니까 라고 중얼거렸다. 이 순간 지은은 배신감을 느꼈다. 너 언제까지 이렇게 흔들릴 거야? 지은의 물음에 미지는 미안해 라고 말했다. 여행에서 돌아온 후 상황은 악화됐다. 지은의 직장에서 그녀의 관계가 알려지면서 승진 기회가 사라졌다. 상사가 개인 생활이지만 팀 분위기를 생각해 라고 말했다. 지은은 분노했다. 왜 나의 사랑이 문제야? 그녀는 미지에게 털어놓았다. 미지는 나 때문에 미안해 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은은 우리 함께 싸워야 해 라고 강조했다. 미지는 새로운 직장을 찾기 시작했다. 인터뷰에서 개인 생활은 어떠세요? 라는 질문을 받자 그녀는 긴장했다. 평범해요 라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불안했다. 결국 직장을 구했지만 동료들의 시선이 느껴졌다. 미지 씨, 소문 들었어요. 괜찮아요? 한 동료의 말에 미지는 네 라고만 말했다. 이 경험은 그녀의 자존감을 떨어뜨렸다. 어느 날 지은의 옛 연인인 수진이 나타났다. 수진은 대학 시절 지은의 첫사랑이었다.
지은아, 오랜만이야. 잘 지내? 수진의 연락에 지은은 놀랐다. 그들은 카페에서 만났다. 수진은 나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어. 가족 때문에 헤어졌지 라고 말했다. 지은은 나 지금 미지랑 사귀어 라고 말했다. 수진은 축하해. 하지만 조심해. 사회가 변하지 않았어. 그 대화는 지은에게 위로가 됐다. 하지만 미지는 이 만남을 알게 되고 질투했다. 수진이랑 뭐 했어? 미지의 물음에 지은은 그냥 친구야 라고 말했다. 이 질투는 새로운 갈등을 불렀다. 미지는 너 수진 생각 아직 해? 라고 물었다. 지은은 아니, 너만 사랑해 라고 대답했지만 미지는 믿지 않았다. 너무 불안해. 미지의 말에 지은은 왜 나를 믿지 않아? 라고 반발했다. 이 싸움은 그들의 관계를 더 약하게 만들었다. 지은은 우리 왜 이렇게 됐지? 라고 생각했다. 가족의 압력은 계속됐다. 미지의 아버지가 아파트를 찾아왔다. 미지야, 내가 왜 그래? 돌아와. 아버지의 말에 미지는 울었다. 아빠, 저 행복해요. 아버지는 행복? 이게 행복이야? 나중에 후회할 거야. 지은은 아저씨, 미지를 존중해주세요. 라고 말했다. 아버지는 지은을 노려보며 너 때문에 우리 가족이 파탄났어. 라고 말했다. 이 대치로 인해 미지는 더 흔들렸다. 그날 밤, 미지는 지은에게 잠시 떨어져 생각해보자. 라고 말했다. 지은은 충격받았다. 헤어지자는 거야? 미지는 아니, 그냥 시간 필요해. 라고 말했다. 지은은 알았어. 라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아팠다. 미지는 친척 집으로 갔다. 그곳에서 가족의 설득을 받았다. 미지야, 정상적인 삶 살아. 오빠의 말에 미지는 정상? 나의 사랑이 비정상이야. 라고 반문했다. 하지만 점점 지쳤다. 지은은 혼자 남아 고독을 느꼈다. 미지 없이 어떻게 살아? 그녀는 친구에게 털어놓았다. 친구는 기다려봐. 미지가 돌아올 거야. 하지만 지은은 불안했다. 사회의 편견이 그녀를 짓눌렀다. 왜 우리만 이렇게 힘들어? 지은의 자책이 이어졌다. 이 기간 동안 그녀는 자신의 성정체성을 깊이 고민했다. 나는 왜 여자를 사랑할까? 잘못된 걸까? 미지는 친척집에서 지내며 과거를 돌아보았다. 준호와의 데이트, 가족의 기대. 그때로 돌아갈 수 있을까? 하지만 지은의 얼굴이 떠올랐다. 지은아, 미안해. 미지는 결심했다. 돌아가야 해. 하지만 가족의 반대가 컸다. 어머니는 가지 마 라고 울었다. 미지는 엄마, 제 선택이에요 라고 말했다. 이 결정은 그녀에게 큰 용기를 요구했다. 미지가 아파트로 돌아온 날, 지은은 눈물을 흘렸다. 미지야, 돌아와줘서 고마워. 미지는 미안해. 지은아. 가족 때문에 흔들렸어. 두 사람은 끌어안았다. 이 재회는 그들의 관계를 강화했다. 앞으로 함께 싸우자. 지은의 말에 미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현실의 도전은 여전했다. 미지의 가족은 여전히 반대했다. 아버지는 넌 우리 딸이 아니야 라고 선언했다. 미지는 상처받았지만 아빠, 이해해주세요 라고 편지를 보냈다. 지은의 가족도 마찬가지였다. 어머니가 지은아, 정신 차려 라고 전화했다. 지은은 엄마, 저의 삶이에요 라고 말했다. 이 가족과의 갈등은 그들의 내적 고통을 키웠다. 사회적 압력도 컸다. 미지의 새 직장에서 동료가 동성애자예요? 라고 물었다. 미지는 네, 왜요? 라고 대답했다. 동료는 그냥, 하지만 그 후, 미지는 소외감을 느꼈다. 지은은 자랑스러워해. 우리 사랑이야 라고 말했다. 미지는 쉬운 일이 아니야 라고 대답했다. 이 대화는 그들의 차이를 드러냈다. 지은은 적극적이었고 미지는 소극적이었다. 어느 날 그들은 LGBT 커뮤니티 모임에 참석했다. 그곳에서 비슷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을 만났다. 한 여성이 가족이 이해하는데 5년 걸렸어 라고 말했다. 지은은 희망이 있네 라고 생각했다.
미지는 우리도 그럴 수 있을까? 라고 물었다. 이 모임은 그들에게 힘을 주었다.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어? 하지만 배신이 기다리고 있었다. 미지의 옛 친구가 SNS에 미지가 레즈비언이래. 조심해 라고 글을 올렸다. 그 글이 퍼지면서 미지는 사이버 괴롭힘을 당했다. 비정상 역겹다 같은 댓글이 쏟아졌다. 미지는 우울증에 빠졌다. 지은은 무시해. 그들은 몰라 라고 위로했다. 하지만 미지는 왜 나한테 이러는 거야? 라고 울었다. 이 사건은 지은의 결심을 자극했다. 그녀는 블로그에 자신의 이야기를 썼다. 나는 여자를 사랑해. 그게 잘못인가? 그 글이 주목받으면서 지지 댓글이 왔다. 하지만 비난도 있었다. 지은은 싸워야 해 라고 생각했다. 미지는 위험해 라고 말했다. 이 차이는 또 다른 갈등을 불렀다. 너 왜 그렇게 나서? 미지의 물음에 지은은 변화를 위해 라고 대답했다. 가족과의 대화가 재개됐다. 미지의 어머니가 연락했다. 미지야, 만나자. 카페에서 만난 어머니는 내가 행복하면 돼. 하지만 걱정돼 라고 말했다. 미지는 엄마, 이해해줘 라고 말했다. 이 만남은 작은 희망을 주었다. 지은의 어머니도 생각해볼게 라고 말했다. 하지만 아버지들은 여전히 완강했다. 두 사람은 미래를 계획했다. 결혼식 해? 해외에서 지은의 제안에 미지는 좋아 라고 말했다. 하지만 현실의 벽이 높았다. 한국에서 동성 결혼은 불가능했다. 언젠가 변할 거야. 지은의 말에 미지는 정말? 이라고 물었다. 이 대화는 그들의 꿈을 키웠다. 하지만 또 다른 시련이 왔다. 지은의 건강이 악화됐다. 스트레스로 인한 불면증. 미지는 내 탓이야 라고 자책했다. 지은은 아니야. 함께 이겨내자 라고 말했다. 병원에서 상담을 받으며 그들은 관계를 재정비했다. 사랑해, 미지야. 나도, 지은아. 고조되는 긴장 속에서 그들은 결정을 내려야 했다. 가족과의 화해, 사회적 투쟁, 그리고 서로의 사랑. 모든 게 얽혀 있었다. 미지는 포기하지 않을게 라고 결심했다. 지은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대가는 컸다. 친구들의 이탈, 직장의 불이익, 내적 고통. 이게 우리의 선택인가? 겨울이 다가오던 서울, 지은과 미지의 삶은 안정되기 시작했다. 가족과의 관계가 서서히 회복됐다. 미지의 어머니가 시간이 필요해 라고 말했다. 지은의 어머니도 내 행복이 중요해 라고 인정했다. 하지만 아버지들은 여전히 멀었다. 조금씩 나아질 거야, 미지가 말했다. 지은은 믿어 라고 대답했다. 사회적 변화도 느껴졌다. LGBT 권리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그들의 이야기가 영감을 주었다. 지은의 블로그가 주목받아 인터뷰 요청이 왔다. 우리처럼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지은의 말에 미지는 자랑스러워 라고 말했다. 이 경험은 그들을 강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과거의 상처는 지워지지 않았다. 미지는 가끔 준호를 생각했다. 그때 선택이 달랐으면, 하지만 지은의 곁에서 행복을 느꼈다. 지은도 수진과의 추억을 떠올리며 지금이 최고야 라고 생각했다. 그들의 사랑은 시련을 통해 깊어졌다. 어느 날, 미지의 오빠가 미안해, 미지야. 내 선택 존중할게 라고 말했다. 이 화해는 미지를 울렸다. 지은의 가족도 서서히 받아들였다. 아직 완벽하지 않지만 희망이 있어. 결국 그들은 해외에서 작은 결혼식을 올렸다. 친구 몇 명과 함께. 영원히 함께할게. 지은의 서약에 미지는 나도 라고 대답했다. 이 순간은 그들의 승리였다. 하지만 사회의 편견은 여전했다. 우리가 변화의 일부가 되자 지은의 말에 미지는 동의했다. 돌아온 서울에서 그들은 일상을 이어갔다. 직장, 친구, 가족. 모든 게 균형을 찾기 시작했다. 하지만 내적 갈등은 가끔 되살아났다.
우리의 선택이 옳았을까? 미지의 물음에 지은은 응, 사랑이니까 라고 말했다. 이야기의 끝에서 그들은 창가에 앉아 서울의 야경을 보았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미지가 물었다. 지은은 함께라면 괜찮아 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깊은 곳에서 그들은 알았다. 사랑의 대가는 크지만 그 가치도 크다. 그들의 선택은 과연 옳았을까?